네, 오늘은 인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젠슨 황 엔비디아인데요. 제목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다시 $110를 넘어섰습니다. 좀 긍정적인 좀 시그널로 보이는데 사실 젠슨 황 지분 매각 등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었고 좀 최근 들어서 하락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점점 초읽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우리 시장이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엔비디아가 110불대로 올라서주는 이러한 모습들도 작용이 됐고, 그리고 이제 계속 월가에서도 28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앞두고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내일 하루 쉽니다마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또 우리 IT 쪽들, 반도체 쪽들 같이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또 나눠보고 싶습니다. 8월 28일 날이죠. 이제 우리는 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인데 네. 엔비디아는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이 실적을 발표하는 이제 편의상 2분기 실적이라고 이제 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반등을 할 때 탑픽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바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강력한 반등의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이 친구들이 뭐 근거 없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UBS에서도 투자 등급을 매수로 그리고 목표가도 $150로 상향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월가의 애널리스트 6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47명이 77%가 매수다. 그리고 비중 확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뭐 보유다, 홀딩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비중 확대도 9명. 그리고 매도다 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오. 이러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미리 실적을 발표한 뭐 메가라든가 또 MS라든가 구글, 아마존 뭐 여러 논란도 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를 안 해서 뒤처지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네. 소위 말하는 투자를 하기 위한 자본 지출을 여러 가지 야 니네들 수익도 지금 안 나고 있잖아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 자본 지출을 확대한다라는 이런 발표. 결국은 저 얘기는 뭐겠습니까? 누구한테 주문을 넣겠다는 얘기겠어요?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TSMC도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매출도 40% 이상 급증을 했고 네. 또 향후 가이던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다란 말이죠. 이미 오더를 다 받아놓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결국은 엔비디아는 계속 이들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이런 월가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한다든가 투자 의견 매수 비중 확대로 높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불거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성능 AI 칩 블랙웰이라고 우리가 네. 얘기하고 또 뭐 플랫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뭐 생산 지연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어차피 해소될 문제고 내년이 중요한 포인트다. 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엔비디아의 어떠한 그 추가적인 급락에 따른 저점은 이제 나왔고 네.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가주느냐. 단기적으로는 이 $120를 안착해주고 돌파해주는 게 일차적인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잠깐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차트를 30분봉으로 우리가 한번 세분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보시면요. 지난 6월 20일 날 140불을 기점으로 해서 91불까지 35%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118불과 120불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들이 지난번 구간에서도 한번 하락을 할 때 이 118불을 저점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130불대로 넘어오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자리에서 계속 하방을 잡아주면서
버티는 듯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락하고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대반등을 주는 모습에서도 120불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그러니까 이 지지받아야 될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모습들을 보시면 91불 저점대에서 한 15% 이상 반등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 발표를 앞둔 상태 속에서 120불이 좀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그리고 밑에 하단부는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105불에서부터 110불 정도에서는 강한 하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엔비디아를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110불대 이하라든가 100불 초반에서는 매수의 관점이고, 120불이 지지가 되느냐 또는 저항으로 작용이 되느냐, 이 포인트가 결과적으로는 28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둔 상태 속에 또는 그 이후에 주가의 행보에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와 연동돼서 우리 단기적으로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IT 반도체 관련한 소부장 쪽들도 같이 좀 춤을 추는 그런 행보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저점은 잡았다. 이제는 120달러 돌파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8월 28일이면 정확하게 2주 남았습니다.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 충족할까요? 네, 시장 예상치도 사실은 좀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 예상 가이던스를 예시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280억 달러. 그러니까 1분기에는 260억 4천만 달러였는데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소한도 8% 이상 증가가 되는 매출이 나와준다라면 선방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에 못 미치면 시장에는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80억 달러 이상이 나와주는데 얼마나 더 나와주느냐,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차피 이제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EPS가 1분기가 6.12달러였는데요. 2분기에는 10대 1 액면 분할을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 6.403달러. 그러니까 0.640달러가 된다라면 우리가 우려했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좀 완화가 되는 네.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거보다도 더 높게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역시 가비디아야 하면서 네. 뭔가 환호를 하고 하반기를 향한 또 질주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저도 사실은 제 여식이 엔비디아를 갖고 있습니다만 네. 말로는 그냥 계속 홀딩이야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들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가이던스 280억 달러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3분기 가이던스까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HBM3 주문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국내 반도체 쪽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전망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살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특히 이제 디램 가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거의 주 단위로 한 번씩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점 대비 이제 올라오면서 나름대로 좀 면이 섰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4분기 전체 디램 매출에서 HBM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하면 20%, 그리고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40% 이상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HBM3 최첨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문량이 전체 HBM 물량의 60% 이상으로 이제 네.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 신제품 블랙 플랫폼에서 HBM3 8단 그리고 12단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속적으로 물량들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의 이 HBM3 이 제품이 결과적으로는 전체 HBM에서 80에서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사양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가격이 되겠죠. 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의리긴 하지만 독과점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계속 삼성전자가 빨리 등장을 해서 둘이 좀 가격 경쟁도 하고 뭔가 가격을 낮추고 싶은 마음도 젠슨황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삼성전자가 무조건 이뻐서 좋아서 뭐 일식집 가서 회를 먹은 건 아니었다. 네.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SK 하이닉스는 3분기 중에 HBM3 12단 제품을 승인을 받고 4분기부터 이제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뭐 3분기에 이제 마무리 짓고 4분기. 근데 이것이 딱 완성되고 콜 테스트를 통과하고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이 소위 말하는 공급망과 관련된 협력 업체들 네. 뭐 선정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제품 테스트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 승인 이후에 공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올 이 12단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올 4분기에는 좀 힘들고 내년 상반기 뭐 1분기부터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하이닉스하고는 계속 뭔가 최소한도 2개 분기 정도에 뒤처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네. 시장에서는 우려한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급을 한다라면은 말끔하게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결국 뭐 여러 가지 AI 시장의 뭐 과열 우려라든가 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 HBM3 12단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공급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디램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공급량이 13.4%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니까 공급에서 쇼티지가 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러한 그 전망들이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가격 인상 뭐 디램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뭐 낸드도 그렇고 또 공장도 재고가 다 소진이 되면서 오히려 추가 투자를 삼성도 뭐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청주에도 그렇고 계속 이런 것이 늘어간다라는 차원은 반도체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장비 업체들의 어떤 수혜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이제 실적단들이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런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오늘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뭐 한 40조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삼성전자가 63조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36조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 현재 자리 또 지난 월요일 날 SK 하이닉스가 15만 원까지 급락하는 네. 그러한 모습들도 연출됐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 계속 1차 지지와 저항의 그런 가격대도 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한 가격들로 지금 또 회귀되고 있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측을 염두에 둔다라면 이 종목들이 중심을 잡아 주어야만 다른 여타 반도체 관련주들도 저점을 잡고 이제 단기 이 급락 이후에 반등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뭔가 추가적인 어떤 이제 모멘텀을 기다리겠죠. 결국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뭐 SK 하이닉스 매수를 하고 있지만 폭발적인 매수를 보였던 거에 비하면 그냥 기본 수량 정도만 다시 채워놓고 있는 네. 거란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조금 더 매수해가 더 들어오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부장 쪽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